오, 오, 엄청 크게 나오네요. 네. 그래서, 지금 나온 그 내용들은 개념을 좀 정리하고, 빠르게 개념 정리한 다음에 기본 유형 풀 수 있는 것부터 좀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기하라는 과목은 개념이 정말 중요해요. 불행히도, 이거는 명확히 불행입니다. 이 개념이 중요한 대신에, 이 개념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는 사실 시험에 나오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것들을 활용해서 풀 수 있는 것들이 나왔었죠. 그런데 아마 선택 과목으로 내신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어디까지 출제될지는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출제됐던 경향을 보니까 그냥 교과서 위주로 출제를 했었거든요. 거기까지 진행한다면 그냥 가볍게 나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해도 충분히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미친 척하고서 막 이렇게 수능 유형까지 다 나온다면 이러면 좀 난리가 날 거예요. 선생님이 이거 나눠드린 이 책은 사실 수능 유형까지 나온 그 책의 일부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내서 한번 정리는 한번 해볼 테니까 그렇게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울 기하는 이게 선택 교과과정이 바뀌었어요. 선택 교과과정이 바뀌면서 원래는 2차 곡선, 이거는 2차 곡선은 항상 똑같이 1단원에 있었고 2차 곡선 단원 그 다음에 평면 벡터가 있었는데 우리는 2단원에서 공간 도형을 배웁니다.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 이걸 2단원에서 배워요. 그리고 3단원에서는 벡터를 배우는데 혹시 물리 선택하신 분? 오! 물리 한 번도 안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봤어요. 학교에서 물리를 하나? 학교에서 물리해요? 오, 다행이다. 다행은 아니고 미안. 물리 선택한 친구들은 합력 배웠죠? 그렇죠? 그 합력할 때 쓰는 게 벡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는 이 벡터의 연산부터는 결국 수학이긴 하지만 물리의 베이스가 더 큽니다. 그래서 물리를 배웠던 분들은 그것을 연산하는 과정들이 어떤 거다라는 걸 일부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벡터의 연산에 예전에 들어왔던 공간 벡터가 추가가 된다 라는 게 좀 필요하고, 이 공간 벡터가 추가되면서 도형의 방정식까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능을 준비하는 교과과정보다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할 때는 기하 수업은 항상 이렇게 진행이 돼요. 모든 과정들이 항상 정의부터 출발합니다. 정의를 출발하기 시작하면 중요한 요소들을 찾을 수 있는데요. 분명히 이 단원도 수학이기 때문에 수식으로 표현된 어떤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수식에서 이 중요한 요소를 찾는 연습을 해주는 게 이제 우리의 첫 번째 숙제. 그리고 우리가 여기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이걸 이용해서 활용을 하는 문제가 나올 텐데, 이 활용 문제의 거의 대부분은 사실 이 단원이 기하기 때문에 이거는 기하에 관련된 성질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문제들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엔 항상 기본적으로는 정의가 중요하다. 그 정의에서 기본적인 형태를 찾고, 그 다음에 그 형태로부터 수식으로부터 중요한 요소를 찾고, 그 다음 활용하는 걸로 넘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조금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하는 정의만 알면 마음 편하다. 근데 이런 말 하는 건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수학에서는 개념만 알면 다 풀 수 있다. 다 뻥이에요. 근데 아마도 내신 문제는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하의 2차 곡선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곡선에는 크게 세 가지 도형이 나옵니다. 사실 곡선이니까 꼬부라진 형태가 될 것이고, 2차니까 차수는 2차인 그런 곡선이 될 거예요.
그래서 2차 곡선은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평면에 있는 도형인데 그 평면에 있는 도형이 왜 2차식으로 표현되는지에 관련된 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것에 대한 원래는 그 기하학적 성질과 광학적 성질을 배우는 게 중요하지만 우선은 오늘은 첫날이니까 가볍게 그 포물선만 정의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그 타원과 그 다음에 쌍곡선을 정해서 이번 주에는 2차 곡선을 한번 끝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빨라요. 근데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익숙해지면 쭉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볼 수 있도록 진행을 할게요. 자, 오늘은 2차 곡선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십니까? 나 처음 보는데 궁금한 거 없나? 아직 그쵸? 수학 선생 맞나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수학 선생은 맞습니다. 지금 박 선생님하고 지금 박 선생님도 기하를 가르치고 계실 텐데 기하를 작년하고 올해 둘이 이렇게 나눠서 가르치고 있고 지금 원래는 미적 쪽을 선생님이 좀 가르치면서 학생들을 단과까지 좀 진행하고 있어요, 강대에서. 근데 우선은 지금 재학생들이 교과 과정이 다 뒤죽박죽이 되면서 난리가 났죠. 게다가 니네 무슨 내신 등급이 5등급제 이렇게 진행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뭔가 내신을 잘못 잡았다가는 큰일 날 일이 살짝 벌어질 것 같아서 이제 내신에 조금 신경 쓰셔야 됩니다. 1학년 때야 어떻게 됐던 간에 2학년, 3학년은 이제 들어가는 비중도 더 크니까 2학년, 3학년에 내신은 좀 신경 써야 돼서 그래서 아마 선택 과목 그 내신이어도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뿐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선생님 학원에서도 예비 고2 학생들이 내신을 좀 많이 신경 쓰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 2차 곡선도 빨리 좀 정리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문제들을 좀 풀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유형들 좀 정리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약간 꼰대이긴 하지만 꼰대처럼 노트 필기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2차 곡선 뿐이 아니고 이 벡터는 노트 필기 안 하면 큰일 나요. 왜냐면 이거 다 외우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노트 필기를 시킬 텐데 그래서 선생님이 학원에서 쓰는 노트를 달라고 했어요. 근데 박시현 선생님이 이거 줘도 애들이 안 쓸 텐데 라고 하시던데 내가 생각하는 노트하고 많이 달라서 이거 그래도 전에 받았었죠? 이거 노트 쓰시는 분 뭐야? 정말 아무도 없는 거야? 받은 적이 없어? 받아봐 그러면. 너네 이거 노트 안 받은 사람? 받은 사람? 너는 왜 이거 안 써? 갖고는 있어? 노트 줄까요? 아니야? 필요하면 이거 가져가십시오. 자기 노트 있으신 분은 자기 노트 쓰시고 노트 이거 필요하신 분 이거 근데 노트가 되게 놀기 좋게 만들어진 노트예요. 그렇죠? 다음번엔 내 학원에 있는 노트를 갖고 와야 되겠다. 박시현 선생님이 뭐라고 하더라도 갖고 오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적질 않으셔도 돼요. 각자 노트 필기하시는 데다 필기하셔도 되는데 내용 정리합니다. 지금부터 내용 정리 나가는 내용들은 정리해 주시고 오늘은 포물선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차 곡선의 포물선부터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2차 곡선이 주어지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정의입니다. 정의. 이 정의는 왜 해야 되냐면 정의로부터 수식을 찾을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형을 찾는 게 우선 첫 번째. 그래서 기본형으로 주어져 있을 때 이 나온 기본형에서 이 정의를 보면 이 정의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 중요 요소들을 기본형에서 찾아내는 것부터 우리가 출발을 합니다. 기본형에서 찾아내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의는 외워두시고
그 정의에서 기본적인 형태를 찾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원해방정식 할 때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원해방정식은 이렇게 이런 놈부터 주어진 경우는 거의 없죠. 그쵸? 사실 주어지기도 하겠지만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5인 1이다 이런 거 주어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x-1의 제곱 y-3의 제곱은 뭐 6 이런 게 주어질 수 있겠지만 애초부터 이렇게 깔끔하게 주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통은 이렇게 안 주어지고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y 플러스 1은빵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그 형태죠. 즉 이런 형태가 주어지면 이걸 이렇게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 얘는 9 이렇게 바꾸는 짓거리들을 우리는 먼저 합니다. 그렇죠? 아마 직선의 방정식 구할 때도 2x 플러스 y 플러스 5는 빵 이렇게 주어진 직선으로부터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 이렇게 바꾸는 연습했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위에 있는 형태도 좋아요. 위에 있는 형태도 좋은데 이 형태보다 밑에 있는 형태가 더 깔끔하죠. 왜 밑에 있는 형태가 깔끔합니까? 이게 사실은 기하의 접근 방법이에요. 사실 얘도 괜찮아요. 얘도 괜찮은데 얘가 더 좋아요. 왜죠? 이건 우리가 원에서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거구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밑에 걸로 바꾼 거예요. 선생님들이 바꾸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외워야 문제 풀기 편하거든요. 직선을 이렇게 놓지 않고 이렇게 바꾼 데는 이유가 있죠. 이렇게 바꾼 데는 우리가 생각하는데 직선에서 중요한 요소는 그게 위에처럼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직선에서 우리가 도형 생각할 때 직선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요소 두 가지가 있었죠. 없었나요? 직선하면 머릿속에 두 가지는 떠올라야 돼요. 뭐하고 뭐. 그죠? 기울기랑 그죠? Y절편 또는 한 점. 이 두 가지는 기억하셔야 되죠. 이거 모르고 직선 풀면 어떻게 풀어? 그렇잖아요. 원 하면 떠오르는 것도 두 가지 있죠. 중심하고 반지름. 자, 우리가 수학을 풀 때 어떤 대상을 다룰 때 가장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될 건 이런 거예요. 아, 그런 게 주어져 있으면 이렇게 가자. 우리가 수학2 나중에 배울 텐데 다항함수라는 게 주어지면 3차 함수 주어지면 얘는 분명히 증가하고 감소하는 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미분을 때려요. 그래서 증가 감소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면 극대점, 극소점, 변곡점 세 가지 잡으면 끝이에요. 왜냐면 우리 2차 함수 머릿속에 기억나시죠? 2차 함수. 자, 대한민국 교육의 무서움이 이런 건데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아무 생각 없이 얘는 두 가지 형태로 바꾸는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진행이 돼요. 지금 이제 고2 올라가는 상황에 이걸 보자마자 아무것도 생각을 못하고 있으면 수학하고는 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이걸 배웠다면 이거 보자마자 두 가지 짓거리들은 하고 있죠. 그렇죠? 뭐하고 뭐? 그렇죠?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거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난 할 말 없다고 했습니다. 또는 그렇죠? 인수분해 이거 왜 하고 있죠? 왜 이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배우진 않았어요. 이런 게 있다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하죠. 근데 사실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데는 이유가 있죠. 얘는 무엇을 위해서? 꼭지점과 대칭축을 찾기 위해서. 얘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죠. 근 x축과 만나는 점 x절편을 찾기 위해서. 그렇죠. x절편을 찾는 이유는 얘는 0이라는 함수의 방정식의 근을 찾는 거와 똑같은 거니까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런 짓거리들을 한 이유는 우리는 그 머릿속에 원인데 원에서 중요한 건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니까 이렇게 바꾸는 게 좋아 해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직선인데 직선의 방정식에 중요한 건 기울기와 y절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게 좋아 해서 이렇게 바꾼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표현해 주는 과정이 우리한테는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가 필요 없는 건 아니죠. 필요 없나요? 너희들 잘 생각해 보면 얘랑 얘는 쓰이는 데가 있어요.
요거 언제 쓰였죠? 박시원을 불러다 족치는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언제 써먹었죠? 그죠? 접선의 방정식. 요 위에는 한 점. 그쵸? 박시원 선생님 안 불러도 되겠네요. 요 위에 있는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할 때 요거보단 얘가 더 편해요. 그렇죠? 1,3이다 그러면 집어넣어주면 돼요. 1,3이 이 위인지 모르겠네.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렇죠? 또는 그쵸?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할 때 원의 방정식 플러스 k의 원의 방정식은 빵.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구할 때 이렇게 했었죠? 써먹을 때가 있습니다. 얘도 써먹을 때가 두 군데 있었죠? 딱 두 번 써먹습니다. 저렇게 써먹은 거. 언제 써먹었죠? 그렇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할 때 하나 써먹었죠. 또 그렇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해줄 적에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써먹었죠? 이렇게 써먹을 필요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도형에 대한 성질을 찾을 때는 얘네들이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거죠. 요거 이해되셨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원의 방정식을 처음에 배울 때는 이렇게 배웠지만 얘를 가지고 이렇게 장난쳐서 실제로는 이런 놈을 이런 식으로 바꾸는 연습을 했죠. 그렇죠?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여서 기본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직선으로 따지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빵보다는 y는 mx 플러스 n, 얘네들이 더 쉽게 보인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처음부터 주어지진 않고 이렇게 주어진다. 이게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형태, 일반형이라고 얘기해주고, 실제로 이런 놈들은 이렇게 바꿔주면 편하다. 그래서 표준형이라고 이름은 몰라도 됩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기본적인 도형의 형태를 먼저 배울 거예요. 즉 여기에 있는 2차 곡선의 정의로서 형태를 찾을 때는 기본형을 찾을 거고, 실제로는 일반적인 형태가 주어져 있을 때 요거를 표준이 되는 형태로 바꿔서 요 표준형에서 중요한 요소를 찾는 게 이제 우리의 숙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원의 방정식에서 했던 거와 같은 센스로 이렇게 접근을 할 거예요. 하지만 이걸로만 문제를 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풀지 못하고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도형의 성질을 써먹을 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도형의 성질은 대부분의 중학교에 도형이 써먹고요. 이 중학교의 도형 중에서는 가장 많이 써먹은 게 닮음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물론 뭐 피타고라스도 쓰이긴 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수치를 측정하는 데는 닮음과 피타고라스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중학교 도형에 있는 닮음에 있는 내용을 쓰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도형할 때 이렇게 약간 그 도형이 이렇게 크기가 막 터지죠. 닮음 막 나올 적에. 그때 그냥 막 풀면 안 되죠. 적당한 보조선이 필요하죠. 그렇죠? 내가 지금 수학에서 쓰면 안 되는 용어를 하나 썼죠. 적당한 보조선. 그렇죠? 잘 그리면 돼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적당히 그어주면 뭔가가 해결이 됩니다. 이 도형의 성질을 써먹는 과정은 적당한 보조선이 필요할 때가 생길 텐데 이 보조선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풀이가 될 때가 있어요. 즉 한 방에 빡 이런 게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보조선에서 나온다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은 포물선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선생님 연락처는 자 이렇게 되고요. 아마 내가 여기에 없는 날이 더 많으니까 나는 월요일하고 금요일만 오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중엔 또 어떻게 올지 모르겠지만 월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 오게 되면 그때 질문을 받으면 되지만 그 이후에 또 질문할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카톡을 하세요. 우리 밴드는
박 선생님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서 내가 그건 모르겠고, 카톡을 하십시오. 수학만. 이상한 거 질문하지 말고. 수학만 질문하시면 선생님이 그 수학 범위 내에서는 질문 받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수학 질문하십시오. 요번 주까지는 선생님이 상담 때문에 바쁘니까 다음 주부터. 80명 상담에 대해서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제가 같은 말을 한 500번 하는 것 같아서, 통학거리는 얼마나 되니? 학원 생활은 잘 지키고 있니? 벌점 받은 건 없지? 그리고 벌써부터 재학생들도 그런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벌써부터 존나 열심히 매우 열심히 인강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리듬을 타면서 이렇게 인강을 듣고 있어. 와, 저 정도로 재밌는 수업인가 보구나. 현우진이 가르치는데 그거를. 근데 원래 그 화면은 인강인데 노래가 나오는 영상이 있어요? 와, 이게 이어폰 밖으로 무슨 소리가 새어 나오는데 이게 현우진 목소리가 아니야. 뭐 이거 쿵쿵 이런 소리 들리고. 그래서 내가 CM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바로 잡더라고요. CM 선생님은 그걸 아시는 것 같아. 자기도 고등학교 때 많이 들었었다며. 이게 대성은 사실 재종학원인데 재종학원까지 와서 이러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뭐 그래도 나름의 고충이 있겠죠. 우리는 여기서 학교에서는 그러시지 않으시죠? 네. 그래서 이번 주까지 힘드니까 이번 주엔 질문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지금 나도 심신이 미약한 상태니까. 자, 그래서 2차 곡선 첫 번째 포물선부터 진행을 합니다. 포물선 정의는 이래요. 정의. 한 직선과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 이게 포물선이에요. 사실 이건 한 직선이 막 이렇게도 있을 수 있고 점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표현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줄 거냐면 여기 X축과 Y축이 주어져 있을 때 여기 보면 한 직선을 이렇게 Y축과 평행한 직선으로 그리고 한 정점을 원점에 이렇게 대칭이게 한 점으로 놓고 출발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을 F 요거 P, 빵이라고 놓고 요거를 편의상 X는 마이너스 P 이렇게 놓고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의를 그대로 따르는 점의 자취, 요 점의 자취 뭔지 모르겠지만 요 점을 X라고 놓으면 요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얘는 이름은 포물선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포물선처럼 이렇게 놓일 거예요. 즉 여기에 있는 점 하나를 잡아주면 여기 있는 점 하나를 잡아주면 요 X, Y가 될 텐데 여기서 요 길이와 이쪽으로 내리는 수선의 발 H를 비교했을 때 두 개의 길이는 그림이 안 같은 건 그림이 이상해서 그래요. 이제 우리가 수학을 하면서 어느 정도 느끼죠. 그림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원이 있고 직선 이건 원이 아니지만 원이죠. 다들 이제 이건 수긍하잖아요. 잘 보면 원이니? 아니지만 원이죠. 자, 접하나요? 하지만 접하죠. 그렇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선생님, 기아 선생님이 왜 이렇게 그림을 못 그리십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다들 우리 어느 정도 수긍하는 게 있으니까 이 정도는 너그럽게 봐주시길 바라면서 네, 이렇게 주어지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여기 XF의 길이와 여기 XH의 길이는 같다. 이런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사실 모든 건 정의에서부터 만들어진 식이 자취가 돼요. 우리 원의 방정식 어떻게 구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아니요. 원의 방정식만 기억나요. 원의 방정식 어떻게 구했죠?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 한 점 A, B로부터 같은 거리 R만큼 떨어진 점 X, Y의 자취. 즉 얘네 둘 사이에
길이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에 루트 씌워준 건 r. 요거 바꿔주면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쵸? 원래는 얘는 요걸 5라고 놓고 x라고 놓으면 5x의 길이는 r이다. 요거를 전개해 준 겁니다. 그쵸? 지금도 똑같이 갈 거예요. 저 xf의 길이는 xh의 길이와 같다. 요거를 그대로 전개해 줄 거예요. 여기서 xf의 길이는 그냥 두 점 사이 거리니까 루트 x-p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xh의 길이는 요 길이는 p고 요 길이는 x니까 x 플러스 p 이렇게 되겠죠. 루트 있으면 그냥 꼴 보기 싫으니까 쟤는 루트 x마 p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놈이 x 풀 p의 제곱이 될 테니까 양변 제곱해주면 여기 x제곱 x제곱 바이 p제곱 p제곱 바이 y의 제곱은 4px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거 정리해주면 y의 제곱은 4px. 여기 4라는 숫자가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어떤 숫자가 주어지던 간에 저 4를 빼놓고 시작해야 된다. 억울한 거 없죠? 그리고 사실 여기까지 배우려면 고등학교 1학년의 도형의 성질, 도형의 이동, 도형의 방정식은 모두 확인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쉬운 것부터 갑니다. y의 제곱은 4x. 이렇게 주어진 놈은 얘들아 이거는 뭘까? 이걸 고민하라는 게 아니고 눈이 있으면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냥 고개 들고 한번 보세요. y의 제곱은 4x. 얘는 아까 얘기했던 p가 1이죠. 그렇죠? p는 1이에요. 그러면 아까 1, 빵과 x는 마일 이렇게 지나는 포물선 이렇게 주어지겠죠. 어렵나요? 왜 그렇게 하죠? 우리 계속 그렇게 해왔잖아요. 기울기 얼마죠? 그렇죠? 왜 그렇게 되죠? 이게 바로 대한민국 교육입니다. 그렇죠? 이 기울기 5예요. 왜 5죠? 5니까요. 왜 5냐니까? 원래 기울기가 5란 뜻이 뭐야? x값이 증가할 때 y값은 5배 증가한다 라는 것의 표현인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왜? 결과적으로는 5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치? 원래는 이거 5는 y-k에 x-p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k하고 p가 있어요. 뭔가 어딘가에 있어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기울기가 5라는 걸 안다라는 건 우리는 수학을 외웠다는 뜻이죠. 그렇죠? 수학은 암기 과목입니까? 얘들아, 인정할 건 인정하자. 수학은 암기 과목입니까? 암기 과목이죠. 수학은 암기 과목이에요. 너네 언어를 배우는데 그 단어 뜻을 모르고 언어를 배울 수 있어요? 영어를 하는데 영어 단어를 모르고 단어 뜻을 모르고 영어를 할 수 있어요? 없죠. 수학도 똑같습니다. 사전 찾아보면 영어 단어 나오죠. 그러다 보면 대화를 못해요. 그쵸? A little bit, wait 하고 찾다 보면 가죠. 그쵸? 대화를 못해요. 마찬가지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간 찾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유도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공식처럼 써먹은 건 써먹자. 됐죠? 공식처럼 써먹은 건 써먹자. 자, 이제 아까 기본적으로 y의 제곱은 4x가 됐다면 자, 쉬운 것부터 갑니다. y의 제곱은 5x. 보이시나요? 숫자에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내가 숫자에 겁먹으라고 이런 걸 집어넣은 건 아니니까 숫자에 겁먹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y의 제곱은 마이너스 7x. 숫자에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됐나요? 그리고 x의 제곱은 5y. 숫자에 겁먹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위에 있는 놈. 자, 그냥 보세요. 이건 적을 거 아니니까. 위에 있는 요 놈은 아까 얘기했던 직선과 정점이 뭔지 보이죠?
왜냐면 얘는 누가 봐도 4 곱하기 4분의 5x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p의 값은 4분의 5인 거 확인되시나요? 됐어요? 그러면 정점은 4분의 5, 빵, 직선은 x는 마이너스 4분의 5. 안 적어도 되죠? 얘는 4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7 곱하기 x 4px 딱 저 형태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됐나요? 억울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난 억울하다. 없죠? 얘는 정점이 잡혀 몇 콤마 몇? 마이너스 4분의 괜찮아요. 대답하셔도 돼요. 원래 이게 대한민국 교육이 참 우리를 많이 망쳐놨죠? 그렇죠? 학교에서는 이런 거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 안 하고 있지. 아, 대답하나요? 오, 좋은 학교인가 보다. 대답을 하는 학교면. 우리 아들 그 참관 수업? 참여 수업? 부모님 참여 수업을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까지 갔었는데 3학년 때까지만 해도 이 반이 막 난리가 나요. 이게 뭐죠? 그러면 저요 하고 다 난리가 나요. 근데 4학년 때부터 약간 이게 뭐죠? 그러면 애들이 다 3, 7, 56? 이러고 있는데 5학년 되는 순간 학부모 참관 수업을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왠가 한번 봤더니 안 오셔도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오지 말라는 게 아니고 바쁘시면 안 오셔도 됩니다. 왠가 영상을 봤더니 이게 뭐죠? 그랬더니 애들이 다 눈빛이 바뀌고 대답하려고 하는 애 딱 쳐다보여 다. 뭐야? 근데 대한민국 교육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대답해도 됩니다. 아무도 몰라, 아는 사람은 알겠죠. 대답하셔도 돼요. 자, 이거 정점 잡혀 몇 콤마 몇? 마이너스 4분의 7 콤마 빵. 그렇죠? 직선 x는 4분의 7. 얘는 반대로 됐죠. 마이너스 4분의 7 콤마 빵과 이렇게 생긴 놈이니까 이쪽으로 뻗어지는 놈이 되겠죠. 사실 이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는 쉽게 생각해보면 보세요. y의 제곱은 양수죠? 수학은 거짓말 안 해요. 수학을 뭔가 쓰는 내가 거짓말하는 거지 수학은 거짓말, 수식은 거짓말 안 한다고.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죠? 마이너스 7로 나누면 x는 0보다 작거나 같겠죠?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그려지는 거예요. 다음 얘는 어떻게 생겼죠? 얘는 여기는 요 놈과 비교해보면 그쵸? y는 x에 대칭 이동시켜준 놈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5분의 1 x제곱 y는 5분의 1 x제곱 이렇게 생긴 놈이잖아요. 이 그래프란 말이야. 그쵸? 이 그래프는 우리가 알고 있는 포물선의 정의에 의하면 4 곱하기 4분의 5의 y와 똑같으니까 정점의 좌표가 원래는 4분의 5 콤마 빵이었던 거였잖아요. 4분의 5 콤마 빵이었던 요 놈이 y는 x의 대칭이 되니까 0 콤마 4분의 5로 그리고 여기에 직선이 x는 y는 마이너스 4분의 5로 잡히는 이런 포물선이 되겠죠. 이거 이해되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정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서로 소통을 위한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통을 위한 약속. 이거 이해되셨습니까? 즉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한 직선과 한 정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 한 직선과 한 정점을 찾아주는 방법은 이렇게 주어진 일반형에서 p를 찾아주면 된다. 가끔 미친 척하고 x의 제곱은 몇 y 되는 것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x의 제곱은 몇 y도 얘는 x의 제곱은 4py로 바꿔주면 요거에 아까 얘기했던 한 정점은 0,p 그쵸? 한 직선은 y는 마이너스 p 이렇게 잡힌다. 요거 이해되셨습니까? 그렇죠? 대칭 이동만 시켰지 별거 없습니다. 이럴 때 자 이제 좀 짜증나는 거 한 개씩. 그럴 때 요 직선 원래 짜증나는 건 언제 짜증나냐면 없는 걸 뭔가 있도록 만들 때 짜증나죠. 약속, 정의 이렇게 한 정점을 초점 이라고 얘기해주고 한 직선을 기준이 되는 직선에서 준선이라고 얘기해줍니다. 즉 포물선은 저 준선과 초점을 찾아주면 끝이에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포물선을 왜 밑에는 안 그렸을까? 물론 그림을 못 그려서도 있어요. 대칭이 되도록 그려야 되는데 못 그릴 수도 있으니까. 밑에는 안 그린 이유는 왜 그러냐면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포물선의 성질
축에 의해서 대칭이죠. 그래서 얘는 굳이 그릴 필요가 없어요. 나중 되면 배우겠지만 포물선은 그릴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정의만 써주면 끝입니다. 정의만. 여하튼 포물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봐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포물선의 중요한 자리가 어디였어요? 니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자리. 뭐야? 나만 중요한 거야? 자신있게 얘기해. 저기. 그쵸? 어디? 여기잖아요. 뭐야? 아시는 거죠? 포물선이 주어지면 제일 중요한 건 꼭지점이잖아요. 이 자리가 왜 중요하죠? 꼭지점이니까요. 꼭지점이 중요한 이유. 대칭축이 지나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 얘들아 이 정도는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아, 나의 지식을 만인에게 공유하기 싫다 이런 건가요? 꼭지점이 중요한 이유. 첫 번째 대칭축. 또 최대 최소 구할 때 중요하죠. 또 그렇죠. 평행이동할 때 중요했죠. 맞잖아요. 얘가 어떤 2차 함수가 있는데 2차 함수가 y는 5x 플러스 1에 접해요. y는 5x 플러스 1에 접하는 접하는 2차 함수 y는 fx가 있어요. 이거 이해되셨습니까? 여기에 접하는 직선이에요. 얘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켜요.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그래도 접해요. m과 n 사이의 관계는 머릿속으로 그려. 아?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얘들아 내가 뭔가 봤지? 나만 하는 거야 이런 거 안 해요. y는 5x 플러스 1 이렇게 써요. 밖에는 겁나 춥던데 여기 겁나 덥네요. 아니, 이 참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접하고 있습니다. 얘를 평행이동시켜요.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그래서 접해요. 얼마만큼 평행이동 되는지 알 수가 없지만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켜서 접한다는 얘기는 접점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렇죠? 이 하얀 그래프와 노란 그래프에 대응되는 요점은 바뀌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그럴 때 이 m과 n 사이의 관계식은 기울기가 5인 직선이기 때문에 n분의 n은 5가 되겠죠. 이런 거 다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다들 우리 다 알고 있다. 그렇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봐줘야 될 건 중요한 것만 찾는 건데 여기에서 이 꼭지점이 중요했던 또 다른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그 두 가지. 대칭축이 지나는 자리와 그 다음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데 중요하다. 이거 말고 중요한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평행이동의 위치를 결정짓는 놈이다. 라는 게 중요하죠. 즉, 요 자리도 굉장히 중요한 놈이 돼요. 요거는 꼭지점. 꼭지점인가? 한글을 몰라. 꼭지점. 얘는 평행이동을 결정짓는 놈이 될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보통은 으짜 기본이 되는 형태는 포물선의 기본이 되는 형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y의 제곱은 4px 이런 놈입니다. 물론 이렇게 x의 제곱은 4py 이렇게 잡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잡혔을 때 뭘까요? 이렇게 잡혔을 때 요거의 중요한 자리가 아까 뭐였냐면 이런 자리와 초점 이런 자리 직선, 준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준선과 초점은 바로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맞겠죠. 그렇죠? 요거의 초점은 p, 빵이 되고 준선은 x는 마이너스 p. 이해되셨죠? 얘는 초점은 0, p가 되고 준선은 y는 마이너스 p. 이렇게 y는 x의 대칭인 형태가 될 것이다.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통 이렇게 주어지지 않고 2차식이기 때문에 2차식의 형태로 이렇게 ax의 제곱 플러스 by의 제곱 cx 플러스 dy 플러스 2는 빵으로 주어지면서 a와 b 둘 중에 하나는 0인 형태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a와 b 둘 중에 하나는 0인 형태로 주어지고 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계산해 줘야 될 건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에는 이 형태가 바뀐다면 y-n의 제곱 요거는 4p의 x-m 이렇게 표현이 되거나 아니면 이런 놈을 바꿔준다면 x-m의 제곱 얘는 4p의 y-n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위에 있는 요 준선과 초점을 평행이동 시킨 놈이 됩니다. 평행이동 시킨 놈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잘 보시면 여기 준선과 초점이라고 주어져 있죠? 초점은 뭐죠? 초점이라고 왜 주어져 있죠? 초점은 이것도 물리를 배운 사람만 아나? 초점은 무엇을 초점이라고 하죠? 너희들 막 그 사진 찍었을 때 초점이 안 맞는다 이런 거 하지 않나요? 그런 거 나만 들어봤나요? 포커스가 맞지 않는다. 그렇죠? 그 포커스가 초점이잖아요. 그 포커스에 포커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 포커스에 F를 써서 초점이라고 하는 거, 초점은 빛이 모이는 자리를 초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래 이거는 상식. 포물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정말로 포물선 그렇게 그따위로 그릴래 하지 마시고요. 자, 포물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보면 대칭축이 있죠. 대칭축에 평행하게 빛이 들어오면 여기 반사돼서 이렇게 나가요. 그때 이 초점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표정들이 이렇게, 그래서 무슨 표정이죠? 이렇게 빛이 대칭축에 평행한 놈으로 오면 여기를 지나서 다시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다시 써주면 우리 반사가 뭐죠? 반사가 뭐야? 빛이 들어와서 다시 나갈 때 꺾여 나가는 것을 반사 또는 굴절이라고 하잖아요. 아닌가? 나만 그렇게 배웠나요? 그랬을 때 얘는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반사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반사할 때는 입사각과 반사각이 똑같죠. 그건 알잖아요. 우씨, 늘 여기 교실에 이렇게 했는데 교실 문이야. 선생님이 여기서 오셔. 교무실이야. 선생님이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다 거울을 딱 놓으면 이렇게 비춰서 선생님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해 주면 되잖아요. 이런 거 안 해보셨습니까? 나만 나쁜 놈인 걸로. 선생님 학교 가면 이런 거 안 하나요? 선생님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누군가 한 명 망 보는 놈 없어요? 요새 학교는 좋아진 걸로. 그런 건 해봤죠. 뭐 거울 이렇게 놓고서 촛불 하나 놓으면 이 거울의 그 각도를 조절하면 촛불이 6개가 됐다가. 이것도 안 해봤어? 이건 해봤을 거 아니야. 그게 이 입사각과 반사각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즉 얘는 빛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반사를 해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반사를 해요. 표정이 그런데 그렇겠지. 사실 이게 활용이 되는 예가 있죠. 활용이 되는 예가 뭐냐면 거꾸로 생각해서 여기에 빛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빛이 있으면 이 빛은 반사돼서 모두 어떻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얘와 평행하게 뻗어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런 회전체가 있으면, 포물선을 회전시켜 놓은 회전체가 있으면 빛은 앞으로 쭉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게 자동차의 그 헤드라이트를 만드는 원리예요. 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요. 사실 이거는 수능에는 예전에 논술에는 나왔지만 지금은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증명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포물선은 이렇게 정의와 포물선의 방정식만 갖고 써먹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세 번째 포물선의 정의 이것의 활용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이런 놈입니다. 여기 이렇게 포물선이 하나 있는데요. 포물선이 하나 있는데 포물선에 초점이 하나 있습니다. 포물선에 초점이 이렇게 F가 있고 그리고 포물선 이쪽 밑에 A라는 점이 주어져 있고요. 포물선 위에 있는 점 P가 있습니다. 그래서 AP 더하기 PF 이것의 최소값을 찾고 싶다. 이렇게 묻거나 아니면 똑같은 센스예요. 삼각형 APF 삼각형 APF의 둘레의 길이 최소값을 찾자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위에 있는 거와 밑에 있는 건 같은 센스라는 게 보이죠. 왜냐하면 여기 밑에 있는 거 잘 보시면 요 APF라는 삼각형의 둘레 길이는 여기 AF의 길이만 더해주는 건데 AF는 픽스 고정되어 있어요.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얘의 최소값을 찾는 거와 똑같아요. 그쵸? 자, 이거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한 번만 활용하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의만 써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정의는 포물선의 제일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렸다 그랬죠. 포물선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하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 더 있긴 하지만 그쵸? 초점과 준선이 중요하다 그랬죠. 여긴 초점이 주어져 있으니까 준선만 하나 그려요. 초점과 준선이 중요하다 생각 준선만 하나 그려. 그러면 우리 정의에 의해서 요 길이와 그림은 이상하지만 요 길이는 같아요. 맞나요? 즉 여기 H라고 놓으면 AP의 길이와 여기 PF의 길이는 요거는 AP의 길이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의에 의해서 얘는 PH의 길이와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A에서 포물선 위에 있는 점 하나까지 갔다가 거기서부터 직선 이 준선까지 내는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 두 개를 더해준 거의 최소값을 찾을 거예요. 언제 최소가 되죠? 이때. 그쵸? 언제? 이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어진 선물을 잡았을 때가 최소가 되겠죠. 우리 그런 거 배웠잖아요. 어디를 거쳐서 가는 것보다는 바로 가는 게 최단 거리다 이런 거 배웠잖아요. 즉 요 점의 좌표는 P 프라임. 요거의 좌표는 구할 수 있겠죠. 문제에 나올 거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하는 겁니다. 뭐 어렵진 않잖아요. 그렇죠? 요 정도만 정의해도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어요. 하지만 자, 이 그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곡선은 그 대학에서는 그 패러볼릭 커브라 그래서 얘네들을 진짜 몇천 년, 몇백 년 동안 존나 많이 연구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연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성질들 이외에 굉장히 많은 성질들이 2차 함수에 나와요. 예를 들어 너희들 이런 거 본 적 있죠? 2차 함수 중에 가장 대표적인 포물선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너희들 알고 있는 포물선의 성질 선생님이 하나 정도 들춰볼게요. 포물선이 있습니다. 이 포물선을 지나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요. 자,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이 직선과 접하는 직선이 있죠. 여기에 점의 좌표를 x1, 여기 점의 좌표를 x2, 여기 접하는 점의 좌표는 글쎄다. 그죠? 점의 좌표는 2분의 x1 플러스 x2. 이거 막상 계산해보면 나와요. 평균 변화율을 구해보면 나와요.
기울기를 구해보면 나와. 여기서 접선이 있고 여기서 접선이 있어요. 만나는 점 x좌표는 2분의 x 플러스 y, x1 플러스 x2.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날 때 요 위에 있는 점 하나를 잡아서 요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요 점은 두 개의 중점이 x좌표가 되는 그런 놈이 최대값이 된다. 여기 이차함수의 성질들이에요. 그 성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성질들 중에 이 포물선에 관련된 성질들을 하나 배울 거예요. 사실 외워두셔도 상관없는데 약간 야매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야매는 맞죠. 근데 알면 엄청나게 빨리 풀 수 있는 문제가 하나 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그거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요 프린트 보시면 여기는 접선까지 다 집어넣는데 그 접선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할 테니까 어디 보시냐면 4번 한번 보세요. 4번 9페이지 4번 내가 방금 쉰다 그랬나? 4번 보고 싶시다. 재빨리 풀어보세요. 수식을 전개해서 푸는 문제 나오지 않는다. 요거는 기억하십시오. 그 얘기는 정의로 다 푸는 겁니다. 이 단어는 굉장히 정의로 푸는 단원이에요. 정의로운 단원이죠. 그냥 선 몇 개만 그으면 끝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꼬부라진 건 안 그려도 돼요. 꼬부라진 건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수식으로 푸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하지마. 자, 여기 보시면 요 점의 좌표는 4분의 a, 빵이다. 요거는 확인이 되죠? 요거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를 P라고 놓고 여기를 Q라고 놓으면 P점의 X좌표는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준선이 이쯤 어딘가에 있을 테니까 P하고 P여서 P 빼기 4분의 A가 얘의 X좌표예요. P 빼기 4분의 A, 거시기. 맞나요? 억울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이 Q점의 X좌표는 Q-4분의 A, 거시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됐어요? 그리고 거기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거기 밑줄 한번 가보세요. AQ의 중점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 F라고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요 두 점, P라는 점과 Q라는 점의 X좌표의 중점, X좌표의 중점, 즉 P 빼기 4분의 A와 Q 빼기 4분의 A, 요것의 반 내려준 게 4분의 A와 같다. 이렇게 적힌 거와 똑같은 거죠. 끝났죠? P 더하기 Q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최대의 식은 이거예요. 최대의 식. 그렇죠? 대입하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이 그냥 정의만 이용해서 썼죠.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교재는 사실 딱 뭐냐면 약간 수능형 유형들을 집어넣어 놨어요. 수능형 유형들을 집어넣어서 여기에는 조금 여기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신경 쓰는 게 많고, 자, 요거 하나 받으시면 요거는 시중에 있는 교재의 유형편이에요. 아직은 나오진 않았지만 여기 옆에까지 나눠줘 보세요. 이 자리까지 뒤로 주시고 네. 이건 이전에 있던 내용들을 모아놓은 그 내용인데 그냥 센 같은 느낌의 그 9페이지에 있는 문제, 이거 그냥 쓱 한번 풀 수 있겠죠? 여기는 그게 크게 어려울 건 없고 다음 장 넘기셔서 어디를 보시냐면 15번, 16번, 17번, 18번 이렇게 네 문제 한번 풀어볼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쉬었다가 이 네 문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시면 자연수 K에 대해서 요거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개수를 FK라고 주어져 있죠. 사실 여기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 어차피 우리한테 주어진 요거는 간단히 보고서 문제 풀게요. 지금 사실 요거 보자마자 풀 수는 있겠죠. 어떤 느낌인지 살짝 이해되죠. 그렇죠? 요거는 딱 어떤 느낌이냐면 거기 보면 2분의 1x 플러스 k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fk라고 놨는데 k에 따라 교점의 개수가 없을 수도 있고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판단해요? 얘는 2차 곡선이야. 2차 곡선과 직선과의 교점의 개수는 뭘로 확인하죠? 뭐야? 뭘로? 담배라고 들은 것 같은데? 뭐라고? 판별식으로 확인하죠. 판별식. 대입해주면 2차식이 나오잖아요. 그 2차식의 판별식으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곡선은 직선 사이의 관계식을 보면 2차 곡선은 어떤 식으로 주어진 거냐면 이렇게 ax의 제곱 플러스 bx, by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y 플러스 2는 빵 이렇게 주어져 있고 직선은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주어져 있을 텐데 얘네들을 연립해주면 연립해주면 2차식이 돼요. 그렇죠? 2차식이 되면 교점의 개수는 무엇으로 확인한다? 연립해주면 2차식이 나오기 때문에 교점의 개수는 판별식으로 확인한다. 즉 2차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직선이 이렇게 주어질 수 있고 접할 수 있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즉 이렇게 만나지 않을 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놈이고 접할 때는 판별식이 0이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요거는 9번은 바로 체크할 수 있겠지. 이거 내가 안 해도 되죠. 이거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확인 한번 해보세요. 요것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11번 봅시다. 11번. 자, 요것도 재빨리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우선 여기서는 P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 에서부터 출발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요거는 누가 봐도 초점의 좌표가 1,빵이에요. 얘는 어떻게 생긴 놈이냐면 1,빵과 준선이 있을 때 이렇게 생긴 놈에
PF의 길이가 요게 5라고 주어졌으니까, 그쵸? 요 길이도 5인 거예요. 근데 요 길이가 1이고 전체가 5면 얘는 4. 여기는 P점의 좌표의 X좌표는 4. Y좌표는 대입해주면 4. 이렇게 주어지겠죠? 요거 이해됐습니까? 즉, 자, 그리면 이제 의미는 없어요.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P점의 좌표는 4,4다에서 출발하자. 그러면 4,4에서의 4를 지난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야 되는데, 직관적으로 우리는 요 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이 y는 m에 x-4 플러스 4니까 얘를 대입해서 연립해 준 다음에 판별식 써주면 되겠죠. 우선 요거 기본적인 룰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판별식에 의해서 접선은 구할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룰. 하지만 우리는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우선 m은 0이 아니다라는 건 확인이 되잖아요. m은 0이 아닌 게 확인이 되었을 때 이렇게 대입했을 때 얘를 제곱한다? 이건 죄악이에요. 그렇죠? 이건 미친 짓이란 말이야. 차라리 그것보다는 x는 m'의 y-4 플러스 4. 얘가 조금 더 직관적이죠? 그렇죠? m분의 1을 여기 m'이라고 놔버리면 똑같은 거니까 이게 또 조금 더 직관적으로 여기 딱 대입해주면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원 위에 있는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했을 때 공식 썼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최근에 배운 거 아니니? 원 위에 있는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배웠죠? 얘들아,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25. 요 위에는 한 점 3,4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돼요? 그죠? 이거 공식 외웠잖아요. 3x 플러스 4y 요거는 25 했던 거 기억나시죠? 요거 이해되셨습니까? 여기 x의 제곱 y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8은 빵. 잘못한 것 같다. 8 하지 말자. 24 하자. 조금 나은 것 같아. 요 위에는 한 점 4,4. 4,4는 이 위에 있나? 이 위에 있네. 그쵸? 이 위에 있는 점 4,4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했죠? 표준형 바꿔서 거기서의 평행이동시켜서 접선의 방정식 구한 다음에 다시 옮기라고 배웠죠. 하지만 그거 말고 공식도 외우지 않았니? 이 책에 막 이런 거 나오지 않았냐? x의 제곱 대신에 4x 집어넣어주고 y의 제곱 대신에 여기 4y 집어넣어주고 이런 거 안 배웠어요? 배웠을 걸 아마? x 대신에 2분의 x 플러스 4 집어넣어주고 y 대신에 2분의 y 플러스 4 집어넣으라는 거 혹시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2차 곡선은 어차피 차수가 2차인 곡선이에요. 이 곡선 위에 있는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해줄 때는 x의 제곱 대신에 이렇게 x1, x를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마찬가지 센스로 y의 제곱 대신에 y1, y를 집어넣어 주셔도 됩니다. 단 x가 주어져 있을 때는 x 대신에 2분의 x 플러스 x1을 대입해 주시고 y 대신에 2분의 y 플러스 y1을 대입해 주시면 접선의 방정식이 나와요. 이거 이해되셨습니까? 이건 사실 이해 문제가 아니고 암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 외워두시면 조금 편할 겁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연립해서 계산해 주셔도 상관없어요. 연립해서 판별식 한번 써봐요.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 나는 그렇게 쓰기 싫다. 그래서 나는 그냥 공식을 그대로 집어넣어 버리면 보세요. y 대신에 4y 집어넣어주고 x 대신에 2분의 x 플러스 4 집어넣어주면 이런 관계식이 나와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기 보시면 P와 그 밑줄 한번 봅시다. 삼각형 PQF의 외접원의 넓이를 찾아라 라고 되어 있죠. PQF의 외접원의 넓이를 찾아라. 여기 P점의 좌표는 여기 4,4로 잡혀져 있고 4,4 여기 F라는 점의 좌표는 1,빵으로 잡혀져 있고 그 다음에 Q점의 좌표는 마사 콤마 빵이죠. 그렇죠? 여기 마사 콤마 빵으로 이렇게
Q점이 좌표로 놓여져 있을 때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찾아라. 이거 이해됐습니까? 왠지 느낌적인 느낌은 어떤 느낌적인 느낌 들어요? 왠지 이등변 삼각형인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정확히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 배울 거예요. 정확히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얘는 마사, 빵 이렇게 주어질 거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 딱 이렇게 요 점의 좌표 찾아주시면, 그렇죠? 여기부터 요 길이가 반지름 R이 될 거여서 반지름을 구하는 과정은 어렵지 않다. 이거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사인 법칙 기억나십니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써줘도 이건 한 방에 나옵니다. 여기 세타 구해서 자, 요 길이 5죠? 요 길이 5죠? 그렇죠? 요 길이는 직접 이렇게 구해보면 요 길이 나오죠? 이렇게 딱 해주면 직각이 될 테니까 사인 세타 나오죠? 사인 세타분의 5 해주면 2R 나오죠? 내가 너무 후루룩 갔나요? 이 기하는 우리가 다 알고, 여기서 잠깐 대수 어디까지 나갔지? 사인 법칙 생략. 방금 한 사인 법칙은 못 들으신 걸로 합시다. 사인 법칙 쓰면 진짜 한 방에 풀리긴 하지만 우리는 사인 법칙을 안 배우기 때문에 이런 또 슬픈 일이 있구나.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어지러워. 그냥 여기 중점 잡아서 이렇게 이어주고 여기 중점 잡아서 이어주면 이 점이 좌표 나오겠죠? 그죠? 사실 근데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여기 있는 점 요 좌표를 지나고, 그렇죠? 딱 요 좌표 구하는 것들은 이렇게 딱 잡아주면 여기 4니까 4의 반, 여기 0,2 이렇게 나와서 나만 하는 건가요? 요 직선의 방정식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요거의 x좌표는 요거의 중점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빵. 요거 대입해주면 요 점이 좌표 마이너스 2분의 3, 도와주세요. 얼마? 요거보다 높아야 되는데 5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하는 건 피타고라스로, 그렇죠? 구할 수 있다. 요거는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요건 한번 확인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차 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은 저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방금 얘기했던, 예를 들어서 y의 제곱은 4px, 위에 있는 한 점 x1, x2, x1, y1,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방금 얘기했던 것과 똑같아요. y제곱 대신에 y1, y를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 x 대신에 2분의 x 플러스 x1을 집어넣어주면 2p의 x 플러스 x1 이렇게 결정이 된다. 사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배울 거지만 이거 계속 똑같은 룰이기 때문에 기억은 할 수 있겠죠. 선생님 나는 안 외울 거야. 안 외워도 외워야 돼요. 외우십시오. 두 번째, 이건 뒤에 가서 배울 건데 지금 해둔 이유는 2차 곡선의 성질 하나 배우려고 요거 하는 거예요. 중요한 성질이 2개 있거든요. 사실 2개 말고도 더 많은데 2개가 중요하게 많이 쓰일 거여서 그 2개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세 번째, y는 mx,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 y의 제곱은 4px 또는 x의 제곱은 4py. 여기에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보자. 기울기가 m인 신 거부터 첫 번째, y의 제곱은 4px의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 그럼 y는 mx 플러스 n 이런 꼴로 주어진 거죠? 맞나요?
근데 저런 꼴로 주어졌으면 저걸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되게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면 매번 그렇게 계산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놈 정리해주면 어차피 넘겨서 정리해준다면 x는 n 프라임 y 플러스 n 프라임 요걸 정리해서 넘겨버린 게 더 빠르죠? 아닙니까? 난 저게 더 빠를 것 같은데. 그죠? 여기 있는 P와 4는 고정이 된 거니까 여기에 요 M에 따라서 요 N은 어떻게 결정될 거냐를 확인해 줄 건데 N'으로 N'을 결정해 버리면 이거 넘겨버려서 정리해 버리면 될 거잖아요. 그쵸? 이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나요? 원래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바꾼 다음에 제곱을 해준 다음에 전개해서 계산해줘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싫어 4px 싫어요. 이렇게 해서 전개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곱하는 게 좋습니까? 나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애초부터 수식을 넘겨서 계산해주면 이렇게 될 테니까 여기 y의 제곱은 4p의 m 프라임 y 플러스 n 프라임에서 n 프라임만 결정 지어주면 된다. 그쵸? n 프라임은 이렇게 표현된다면 원래 이렇게 됐던 놈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니까 n 프라임은 n분의 1이잖아요. 그쵸? 맞죠? 그러면 나중에 n 프라임 대신에 n분의 1만 넣어주면 끝나요. 자,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y의 제곱 마이너스 4p n 프라임 y 마이너스 4p n 프라임은 0. 억울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접해야 되죠.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면 이거는 2p n 프라임의 제곱 플러스 4p n 프라임은 빵 이렇게 되나요? 억울한 거 있으십니까? 억울한 건 없는 걸로. 따라서 이거는 4p의 제곱 n 프라임의 제곱은 플러스 4p n 프라임은 빵이 되니까 4p 제곱 4 지워지고 나면 n 프라임은 마이너스 p n 프라임의 제곱 이렇게 적힌 거와 똑같죠? 그러면 다시 써주면 요거는 y는 n 프라임이 n분의 1이고 x는 n분의 1이고 요게 y의 n 프라임이 마이너스 m 제곱분의 p 이렇게 적힌 거와 똑같나요? 느낌 오시죠? 양변에 m을 곱해주면 mx는 y 마이너스 n분의 p, y는 mx 플러스 n분의 p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됐어요? 따라서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y는 mx 플러스 n분의 p가 된다. 요거는 쉽다. 두 번째, x의 제곱은 4py 이렇게 지어진 것에 접선의 기울기가 알모로 주어져 있을 적에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라. 자, 요거는 재빨리 후루룩. 자, 이렇게 된 놈이 이렇게 바뀌었다면 재빨리 후루룩 해보세요. 얘들아, 따로 수식 적으면 안 돼. 여기 봐봐, 여기. 아까 얘기했던 요놈과 요놈 사이의 관계가 x, y를 싹 바꿔버리면 요놈과 요놈 사이의 관계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쵸? 따라서
요걸 m'으로 놓으면 x는 m'y 마이너스 p m'의 제곱 이렇게 적힌 거잖아요. 여기에서 xy 바꿔주면 딱 xy 바꿔준 게 여기서 xy 바꿔준 게 요거니까 y는 m'x 마이너스 p m'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거 이해되셨나요? 똑같은 수식 다시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y는 mx 마이너스 m제곱 p pm제곱 이렇게 표현이 된다 라는 것도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정리가 됐으면 자, 이제 포물선의 성질을 몇 가지 체크 한번 해볼게요. 으짜. 어떤 포물선을 그리더라도 이 포물선의 성질은 항상 성립한다 라는 걸 한번 봅니다. 여기 보시면 포물선이 주어져 있는데 여기 준선이 이렇게 있고 초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왼쪽으로 갔네요. 여기 준선이 이렇게 있고 초점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포물선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y의 제곱은 4px. 이 위에는 한 점이 있습니다. x1, y1. 여기서 접선을 하나 구해요. 요거 접선을 하나 구해주면, 자, 여기에 보면 x1이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이고, 여기는 초점의 좌표가 p, 빵으로 주어져 있죠.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냥 있구나 정도. 그리고 이쪽에 수선의 발 있구나 정도. 그러면 접선이고 나발이고 정의에 의하면 요 길이와 요 길이는 같구나 정도는 우선 확인할 수 있죠. 첫 번째,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됐죠? 방금 했던 얘기 다시 한번 보시면 포물선 위에 있는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1의 y1, y는 여기다 적을게요. 여기 접선이 이렇게 쭉 지나갈 텐데 이 접선은 y1, y는 2p의 x 플러스 x1 요거 이렇게 되는 거 확인되시나요? 그러면 저 접선을 쫙 한번 이어보세요. 이 접선을 쫙 이어버리면 여기 쭉 이어지겠죠. 여기 접선입니다. 그렇죠? 억울한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뭘 하나 확인할 수 있냐면 여기에 보면 요 x좌표랑 여기에 x절편인 요 x좌표랑 길이가 같은 거 확인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여기 x1, 빵이었으면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x1, 빵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x절편. 인정? 이거 이해되셨습니까? 저게 확인이 되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 이쪽 노랭이 보이시나요? 여기 p, x1 p, x1 이거 맞나요? 이쪽 초록색은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x1, p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아니지. x1은 이게 x1, p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우선 봐, 빨리. 그럼 나는 못 알아먹겠다는 게 있으면 바로 인상을 찌푸리십시오. 됐죠, 이거? 즉, 이쪽에 있는 요 길이와 수선의 발까지 내린 요 길이와 이쪽에 있는 요 길이는 같아요. 근데 아까 정의에 의해서 얘랑도 같다면서요. 억울하지 않죠? 그럼 얘도 이렇게 선분을 거주면 요 길이와 요 길이와 요 길이 여기 4개는 다 같아요. 무슨 도형? 그쵸? 평행사변형인데 마름모가 되겠죠? 마름모의 성질? 마름모의 성질?
마름모는 대각선이 서로 다른 대각선을 수직이 등분하죠. 요 점은 이렇게 수직이 되고 요 길이와 요 길이도 이등분이기 때문에 같아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질들이 많이 나왔죠. 여기 P점이 잡혀 이거 책에 프린트된 책이 아니고 프린트네요.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기 어디 보시면 7페이지에 2번 7페이지에 2번 적혀 있으니까 체크. 사실 정확해지면 접선의 성질입니다. 접선의 성질. 내가 뭐부터 출발했냐면 얘부터 출발했거든요. 여기 점을 하나 잡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더니 방금 같은 마름모에 관련된 성질이 다 나왔는데 그 성질이 거기 책의 7페이지에 여기 주어져 있으니까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두 번째, 거기 보시면 아까 어떤 얘기를 했냐면 포물선 위에 있는 접선의 방정식 이야기했고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 이야기했죠. 그죠? 이 두 가지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다 지웠습니다.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 포물선 위에 있는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두 가지를 이야기했고 거기서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성질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준선 위에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자, 우리 간단한 센스.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이라고 이야기하죠. 위로 볼록의 정의를 한번 써본다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아래로 볼록이 편하니 위로 볼록이 편하니? 둘 다 불편한가요? 아래로 볼록이 편해요? 위로 볼록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아래로 볼록. 그래. 편하든 안 편하든 그냥 한번 얘기해봐 라고 얘기한 거야. 아래로 볼록의 정의를 한번 만들어봐요. 너희들이 만들 수 있는 아래로 볼록의 정의. 최소점이 Y의 꼭지점.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다른 표현을 쓰자면 X축과 평행한 선분을 그었을 때 최초로 접하는 점이 있죠. 그때 Y값이 최소값이 되죠. 그렇죠? 방금 이게 어떻게 보면 힌트예요. 방금 이게 아래로 볼록의 제일 큰 성질입니다. 왜 접하다가 딱 만날 때가 최소값이 되냐? 왜냐하면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이죠. 그렇지. 박지현 선생님이신가요? 아래로 볼록의 정의. 방금처럼 이렇게 직선을 계속 평행이동을 시키다 보면 딱 만나는 점이 하나 생겨요. 만나는 점이 생기면 직선보다 그래프가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래로 볼록. 이거 인정? 당연하겠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임의의 점에서 접선을 그어도 그래프는 직선보다 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접하는 점 빼고. 이거 이해되시죠? 위에 있다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억울하진 않잖아요. 그냥 직관적으로 그렇다. 또는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돼요?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겠죠. 그렇죠? 아직 이건 우리가 안 배웠지만 직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래로 볼록의 정의. 또는 생각난 대로 얘기해봐. 곡선 위에 있는 두 점을 잡아봐. 두 점을 잡아 선분 이어봐. 그치? 그러면 직선이 그래프보다 위에 있을 수밖에 없죠. 선분이 그래프보다 위에 있을 수밖에 없죠. 됐나요?
방금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그러면 결국에는 곡선 밖에 있는 놈들 중에 선생님 곡선 어디가 바뀌고 어디가 아닌가요? 사실 여기는 안 바뀌 없죠. 곡선 아래에 있는 놈들 중에 접선을 그어주면 접선이 몇 개 생겨요? 2개 생기죠. 곡선 위에 있는 놈 중에 접선을 그어주면 접선을 그릴 수가 없겠죠. 이거 이해되셨나요? 아래로 블록과 위로 블록의 그 눈에 보이는 성질을 그냥 표현해 준 거예요. 나중에 미적2 배울 때 이 눈에 보이는 성질을 수식으로 씁니다. 근데 그때 가서 배우시고 지금 있구나 정도. 그러면 얘는 y의 제곱은 4px라는 이런 2차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포물선이죠. 여기 준선이 있고 포물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y의 제곱은 4px라고 주어져 있을 때 요 위에는 한 점을 잡아. 잘은 모르지만 마이너스 p, x좌표는 마이너스 p고 y좌표는 뭔지 몰라요. y 이렇게 잡히겠죠. 여기서 그은 접선은 몇 개 있어요? 아래로 블록과 위로 블록의 성질을 옆으로 놓은 거니까 왼쪽으로 블록인 거잖아요. 사실 이런 표현 없지만 왼쪽으로 블록이면 얘도 접선 몇 개 있어요?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 있겠죠. 이거 이해되셨습니까? 접선은 2개 있습니다. 2개가 있으면 그러면 잘은 몰라도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이 y는 이거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y는 mx 플러스 그죠? 방금 적은 거니까 못 외울 수 있어요. m분의 p 이렇게 된다고 했죠.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이거 이해되셨습니까?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 근데 저 접선이 마이너스 p, y라는 점을 지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 위에는 한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 또는 준선 위에 있는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m인 접선을 생각했을 때 얘가 여기 있는 마피, y를 지난다. 그래서 y는 마피 m 플러스 m분의 p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x 대신에 그냥 마피, y 대신에 그냥 y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억울하십니까? 억울하지 않아요? 양변에 m을 곱해주면 여기 ym 요거는 마이너스 pm 제곱 플러스 p 억울한 건 전혀 없죠? 따라서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pm 제곱 플러스 ym 마이너스 p는 빵. m은 뭔지 알아 몰라? 몰라요. 뭘 구하고 싶은 거야? m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m을 구하고 싶은데 m에 관련된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으로 주어졌죠. 이런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아까 얘기했던 접선의 기울기가 되고 접선의 기울기를 알면 접선의 방정식은 구할 수 있다. 요거 인정? 이해되셨습니까? 자, 요걸 만족하는 m은 요것의 기울기를 나타내준다. 여기까지 억울한 건 없죠? 그런데 보세요. 요걸 만족하는 m 2차식이니까 실근 몇 개? 2개 있을 수밖에 없죠. 아까 2개라고 했잖아요. 그 m이 될 수 있는 한 값을 알파, 한 값을 베타라고 놔봐. 두 근의 곱은 일정하죠? 얼마로 일정해요? 그렇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로 일정해요. 우리는 기울기만 알면 되는데 기울기를 만족하는 식이 이래요. 두 기울기의 관계가 이래요. 두 기울기는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래요.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수직이란 말과 똑같죠? 즉 준선 위에 있는 한 점에서 접선을 그어주면 그 접선은 서로 수직이 될 수밖에 없다. 에 관련된 성질이 거기 있어요. 1번 밑에 적어주세요. 준선 위에서 그은 준선 위에 있는 한 점에서 그은 두 접선은 서로 수직이다. 7페이지 1번 위에 적어주십시오. 준선에서 그은 두 접선은 서로 수직이다. 여기 밑줄 그어보시고 반대로 서로 수직인 두 직선의 교점은 준선 위에 있다 라고 적어주십시오.
서로 수직인. 사실 이거 노트 정리할 때 노트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트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그리고 세 번째, 초점을 지나는 직선의 성질. 거기 보면 7페이지에 우측에 있는 세 번째 그림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마찬가지로 여기 준선이 있고 그리고 여기 초점이 있고 이 참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지난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 점을 R이라고 놓고 이 점을 F라고 놓고 거기에 있는 거랑 똑같이 적을게요. 그리고 이 점의 좌표를 S라고 놨습니다. S. 그냥 세팅은 그냥 이렇다고요. 그 뭔데? 몰라. 이때 그냥. 게다가 요 길이를 A라고 놓고요. 요 길이를 B라고 놓을게요. 지금 아는 것만 그냥 적어준 거예요. A하고 B로 주어져 있다면 요 길이 P와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이게 P, 빵일 텐데 P와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를 찾아보려고 해요. 됐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거기 직각삼각형 놓인 거 보이시나요? 직각삼각형을 하나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냐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의 정의를 써먹기 위해서 이렇게 S란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고 R이란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억울한 건 없다. 이게 억울하네. 왜 이렇게 삐딱하게 둘 다 삐딱하네. 그림은 중요한 게 아니지만 이건 중요하네요. 이렇게. 자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의에 의해서 요거는 길이가 A가 되고 요거의 길이는 B가 됩니다. 자 여기 빨간색 직각삼각형 두 개를 보시면 닮음 관계에 있는 게 보이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적혀 있는 게 A 플러스 B 대 B 마이너스 A는, 자 보세요. 여기 A 플러스 B죠? 여기다 여기가 B에서 요 길이 A만큼 빼준 거니까 요 길이가 B 마이너스 A죠? 됐나요? A 플러스 B 대 B 마이너스 A는 여기 A 대 요 길이와 똑같아요. A 대 요 길이. 여기는 2P에서 A를 빼준 거와 똑같죠? 거기 적혀 있는 것처럼 2P 마이너스 A. 요거는 A 대 2P 마이너스 A. 요식 하나 구할 수 있겠죠. 초등학교 다들 잘 나오셨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습니다. 여기 A 플러스 B 곱하기 2P 마이너스 A. 요거는 B 마이너스 A 곱하기 A와 똑같죠. 여기는 2AP 마이너스 AB는 여기 아니네. 2AP 플러스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A 제곱 안 적어도 되지 않냐? 원하면 적고요. 안 적을게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 2BP 마이너스 AB 맞습니까? 넘겨서 2 있으니까 2 다 날려버리면 AP 더하기 BP 요거는 AB 가릿 양변에 A, B, P 분의 1을 양변에 곱해요. 그러면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얘는 P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요게 두 번째 식. 사실 이럴 때 이런 궁금증 사실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요. 자, 어디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보시냐면요. 약간 짜증이 날 만한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되니까 그 5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게 5번 문제 한번 봅시다. 사실 이게 처음 배워서 이거를 바로 쓰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관계식을 구했으니까 이 관계식을 써서 뭔가를 찾겠다가 우리 센스입니다. 관계식을 구해서.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이 식을 보자마자 두 가지는 체크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초점이 잡혀 몇 콤마 몇? 도와줘. 2 콤마 빵. 그럼 여기 준선이 어딘가 있겠죠? 준선은 x는 마이. 여기는 잡고 시작하자. 그렇죠? 게다가 길이의 비가 1대 4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t라고 놓으면 여기는 4t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근데 저기 저런 관계식 있는 거 배웠죠? 저기 저런 관계식, 즉 t분의 1 더하기 t분의 1 더하기 4t분의 1 t분의 1 더하기 4t분의 1 요거는 2분의 1과 똑같다. 됐습니까? 우리가 구해줄 건 뭘 구해줄 거냐면 A, B, C의 넓이를 찾아줄 거예요. A, B, C의 넓이를 찾을 텐데 요거 딱 계산해주고 나면 요거는 4t분의 5는 2분의 1이니까 4t는 10 이렇게 결정이 되죠? 자, 억울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요게 10입니다. 여기서 그림이 약간 억울하네요. 요게 10인데 여기 y축이 있을 것이고 요 길이가 10이에요. 이 길이는 2고 그럼 x좌표는 8이 될 수밖에 없죠? x좌표가 8이면 y좌표도 8이 될 수밖에 없고 요거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거기 다시 한번 밑줄 그어볼게요. A에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 B. 아까 여기 있었네. 여기 있던 내용 적어보면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쭉 이었을 때 Y좌편 거기 있는 B점의 좌표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마 8, 빵. 요거랑 X좌표가 딱 마이너스 배만큼 차이 난다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여기서의 접선의 X절편 됐죠? 그럼 t의 값은 2분의 5니까 여기는 결정이 됐고 요 점의 좌표도 C점의 좌표도 나오고 지금 여기서는 ABC의 넓이를 찾을 거니까 사실 저것도 구할 필요 없고 ABF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1대 4기 때문에 넓이는 4분의 5배 해주면 되겠죠? 이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나요? 여기에 이렇게 막 점이 있어서 이걸 구해줄 건데 이거는 이 넓이 S만 구해서 여기는 여기 4대 1인 거잖아요. 그렇죠? 밑변의 길이가 1대 4기 때문에 넓이 B도 요거 4분의 1 S가 된 거지. 따라서 요 두 개 다 더해주면 곱하기 4분의 5만 해주면 끝나겠죠. S만 구해주면 되는 걸로. 자, 요런 계산은 내가 안 할게요. 그렇죠? 조금 빠를 수 있어요. 이거 이해되셨습니까? 됐어요? 이런 연산은 원래는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니까 니들이 나보다 훨씬 잘할 거야. 잘해봐. 이거 이해되셨습니까?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 거기 6번 문제는 거기 보세요. 와운 게 뭐냐면 이거 그냥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계산할 수가 없어요. 밑줄 한번 그어봅시다. 삼각형 AOC의 넓이를 S1 삼각형 OBC의 넓이를 S2 S1 빼기 S2를 구하시오. 거기 보시면
거기 OCAB 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초점이 원점 밑줄 한번 그어주십시오. 사실 이 문제는요, 이거 그냥 보세요. 이 페이크에 걸릴까봐 내가 그냥 합니다. 페이크에 걸릴까봐 내가 그냥 해요. 거기 보면 C점은 얘 꼭지점이에요. 여기 O는 얘 초점이고요. 그렇죠? 사실 여기 있는 A는 평행이동 시킨 거지만 어차피 평행이동을 한다고 해서 요 꼭지점부터 초점 사이의 거리가 바뀌지 않아요. 요거 이해되셨습니까? 선생님 왜 근데 바뀌지 않는데 그것만 계산합니까? 우리는 이 좌표를 다 딸 게 아니에요. 뭐만 구해줄 거예요? 넓이의 차만 구해줄 거죠. 그렇죠? 넓이의 차만 구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원하는 건 뭐냐면 요거에 의해서 얘는 y의 제곱은 4 곱하기 2분의 1 x란 놈을 평행이동 시켜준 거니까 요 넓이는 2분의 1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맞아요? 요 점의 x좌표를 베타라고 놓고 요 점의 a점의 x좌표를 y는 루트 3x 지우자. 요 a점의 x좌표를 알파라고 놓으면 이걸 알파라고 놓으면 요거는 알파 콤마 루트 3알파고 베타 콤마 루트 3베타예요. 맞습니까? 위에 있는 넓이에서 밑에 있는 넓이를 빼줄 거예요. 위에 있는 넓이에서 밑에 있는 넓이를 빼줄 겁니다. 요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위에 있는 넓이는 어떻게 돼요? 4분의 1에 루트 3 알파 이렇게 되겠죠? 여기 있는 베타는 음수입니다. 그쵸? 여기는 베타는 음수예요. 요 넓이는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외국어 하는 겁니까? 2분 난 친절하다. 2분의 1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그쵸? 요거는 4분의 루트 3의 마이너스 베타. 이게 밑에 있는 요 넓이에요. S1, S2. 알파는 양수, 베타는 음수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진 베타는 음수, 이렇게 주어진 알파는 양수,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됐나요? 그럼 S1 빼기 S2는 뭐가 돼요? S1 빼기 S2는 4분의 루트 3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알파와 베타라는 건 요 두 개를 연립했을 때 x좌표의 값을 구해준 거와 똑같고 값을 구하는 거야, 안 구하는 거야? 안 구하는 거죠. 두근의 합만 구해주면 되는 거죠. 즉 요걸 여기다 집어넣어준 y의 제곱은 2x 플러스 a와 y는 루트 3x를 연립해주면 3x의 제곱은 2x 플러스 a의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는 빵. 요 두 실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놓으면 얘는 3분의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a 값을 구하는 겁니까? 안 구하는 겁니까? 안 구하는 겁니다. 구해도 돼요. 알파와 베타를 구해도 돼요. 하지만 안 구해도 된다. 그래서 요거는 페이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알파와 베타의 합이 3분의 2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된다.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이거 이해되셨죠? 그리고 오늘 나눠드린 이 얇은 프린트 한번 볼게요. 얇은 프린트에 앞에 있는 13번까지는 굉장히 쉬울 거예요. 어디라나 보시면 아까 15번, 16번, 17번, 18번 보라고 했는데 16번 문제랑 18번 문제 한 문제씩 한번 풀어봅시다. 나머지는 우리 풀었던 거와 똑같은 센스.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왠지 느낌 대입해서 뭔가를 찾고 해야 될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지만 그렇게 풀면 식이 정말
엄청나게 화려해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식이 화려한 건 딱 거기까지입니다. 식이 화려한 건 딱 뭐냐면 그 완전 제곱꼴로 바꿔서 뭔가 아름다운 형태를 만들거나 아니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거나 여기까지만 식이지 나머지 식이 아니에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만 씁니다. 연립하지 않아요. 직선 구할 때만 연립을 하지 연립하지 않아요. 자, 15번 보시면 보세요. 15번 문제는 거기 보면 pH 더하기 pF의 길을 찾으려고 해요. 요 pH 더하기 요 pF의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배운 그대로 써먹을게요. 정의만 써먹기로 했죠? 초점과 준선이 여기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림은 그렇지 않지만 얘와 얘는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죠? 준선은 x는 마2, 여기는 요직선은 x는 2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그럼 결국에는 그 두 개를 더해주는 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와 똑같으니까 4로 그냥 한 방에 풀리죠? 약간 뭔가 허무하다 이런 느낌 받지 마시고 이거 연립해서 뭔가 좌표를 찾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이해되셨습니까? 억울한 거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여기에 있는 초점의 좌표는 2, 빵이기 때문에 ABC의 x좌표를 각각 x1 거시기 y1 x2 거시기 x3 거시기 이렇게 주어진다면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은 6이 되는 건 확인할 수 있죠.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않죠? 또 지 혼자 한다 이러지 말고요. 이게 나는 많이 봤으니까 쉬울 수 있는데 우리는 아직 많이 안 봤으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낯설 수. 그래서 선생님 프린트 다시 뽑아준 거예요. 여기까지 억울한 건 없죠? 그리고 정의를 이용하려면 이렇게 준선을 걷을 때 나는 이 노랭이와 초록이와 빨강이의 길이를 다 더해줄 건데 노랭이의 길이는 요 노랭이의 길이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요 좌표가 x1이었으면 x1에다가 요게 준선의 방정식이 x는 마이, 그렇죠? 2, 빵이니까 마이 될 테니까 a, f의 길이는 x1 더하기 2 이렇게 구해지나요? 여기 b, f의 길이는 x2 더하기 2 이렇게 표현되고 요 길이도 x3 더하기 2 이렇게 표현되고 끝났죠. 우리는 구해줄 게 아마 AF의 길이 더하기 BF의 길이 더하기 CF의 길이를 찾는 걸로 알고 있는데 CF의 길이를 찾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이거 다 더해주면 여기다가 6 더해준 거니까 12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뭔가 또 후루룩 지나가죠? 그렇죠? 똑같은 문제가 뒤에 또 있을 거예요. 이거 체크 잘 해보십시오. 이거 어떻게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기하를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할 때가 이때입니다. 기하를 배우는 사람이 제일 위험할 때도 지금이에요. 풀이를 들으면 저거 이게 보여요. 그렇죠? 특히 중학교 기하 때도 그런 거 느껴봤을걸요?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막상 내가 하려고 하면 what? 이렇게 되죠. 어떻게 여기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의만 계속 씁니다. 정의. 포물선의 정의. 자, 다음 시간에는 타원을 배울 텐데 타원에서도 이렇게 타원의 정의만 계속 써요. 타원의 정의. 새로운 거 배우지 않아요. 타원의 정의만 계속 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정의만 계속 쓸 거예요. 정의를 쓰려면 여기 있는 노랭이와 이쪽 노랭이는 같다 와.
여기는 초록이와 요 초록이는 같다밖에 없겠네요. 끝. 저 새끼 또 끝났대. 짜증나 죽겠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를 P 아니요는 아니구나. 웃는 걸 보니까 PQ라고 놓으면 얘 넓이 구해주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P 플러스 Q인데 P 플러스 Q는 6과 똑같죠? 됐나요? 암산? 얘들아, 우리 처음 수업 시작할 때와 표정이 많이 바뀌었구나. 노트 필기할 때까지는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저 새끼 지 혼자 다 하네? 라는 표정으로 쳐다보시면 안 돼요. 어차피 그 밥의 그나물입니다. 다. 그쵸? 계속 뭐만 하고 있니 내가? 정의만 하고 있지 않니? 그쵸? 정의만 써주면 이게 원래 제일 좀 위험한 말이긴 한데 정말 정의만 쓰면 다 끝나요. 미안. 요거에 관련된 문제가 그 뒤에 25번부터 27번 아까 봤던 문제죠? 방금 했던 거와 똑같죠? 좌표 따서 준선까지의 거리 구하고 했던 거와 똑같죠? 요거 체크. 30번 체크. 나머지들은 어렵지 않을 건데 35번과 36번은 요건 체크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35번과 36번은 아까 그 앞에 있는 거기에 있는 19번의 변형이에요. 19번의 변형. 거기 보면 밑줄 한번 가봅시다. CA 더하기 AB 더하기 BD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눈으로 풀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뭐만 쓰라고요? 정의. 아이 짜증나 하지 마시고. 포물선의 정의는 뭐하고 뭐만 하면 돼? 초점과 준선. 그러면 끝. 재빨리 36번 후루룩 해주면 확 나옵니다. 용기를 내. 저 새끼 저거 칠판에 쓴 것도 없이 그냥 다 끝났대. 라고 하는 풀이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기하를 배우는 거예요. 정의. 자, 봅시다. 이거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이거 구하신 분. 구한 사람 없나요? 구한 사람? 얼마? 8? 8 나오신 분 8. 8이야. 얘들아, 장난친 것들을 잘 봐봐. 다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어디에 출발했어? 초점 준선만 찾고 했잖아요. 원래 이 기하는요, 선생님이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렇지만 성실하지 않아야 잘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성실하면 잘 못해요. 왜? 계산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성실하지 않아야 잘한다는 얘기는 계산하기 짜증나는데 귀찮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 보면 정의를 쓰게 돼요. 진짜 얘들아 어려운 거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 했던 거 반복하는데 어떤 식으로 반복이 되는지 보세요.
나는 아까부터 계속 뭐하고 뭐만 잡았니? 뭐하고 뭐만 잡았어? 초점과 준선만 잡았죠? 그리고 계속 했던 짓거리가 뭐예요? 길이가 같다. 초록이와 초록이와 분홍이와 분홍이는 같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여기에 요렇게 더해준 거잖아요. 최단거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요렇게 돼야 최단거리 아니에요? 얘도 최단거리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최단거리 아니야? 끝!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더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해주면 되겠죠? 3, 3, 6? 아니 3이 아니잖아. 4, 4, 8? 그쵸? 나도 이럴 때 미안. 아무것도 안 하고 선만 찍찍 긋고 답이 나오고 그러면 되게 미안한 것 같지만 사실 이게 기하의 매력이죠. 그렇죠? 기하의 매력은 건드리지 않고 문제를 푼다가 기하의 매력이에요. 사실 건들긴 했지만 보세요. 저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규칙성을 잘 보시면 관계를 잘 보시면 이게 36번이죠? 여기 있는 4개의 문항 또는 기하 문항을 관심 깊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산이 없다. 그렇죠? 계산이 드물다. 근데 사실 기출문제에는 계산이 조금 나오긴 해요. 근데 기껏 해봤자 저런 덧셈과 나눗셈 분수분의 분수는 분수다 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 관계식을 세우는 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말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꾸 해보시면 자꾸 보일 거예요. 선생님한테 그 질문하실 때는 저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건 안 되나요? 라는 걸 보내주시면 그거보다 이게 낫지 않겠니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방금 한 말은 게을러져라 라는 뜻이 아니고 숫자를 계산을 웬만하면 하지 않고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할 수 있죠? 좋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프린트 요거는 가볍게 풀 수 있어요. 요거는 가볍게 푸시고 요건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요거 안 풀어도 돼요. 요거 가볍게 푸시고 그리고 지금 나눠준 프린트 이건 마이크 소리니 원래 방이 울리는 거니? 울리는 거야? 나 마이크가 스피커가 어디서 나오나 하고 있었네. 요거 프린트 풀어보세요. 요거는 빠정 뒤에 다 적혀 있으니까. 요거는 빠정은 선생님이 톡으로 올려드리거나 너네 학원톡 있지? 그치? 박시원 선생님한테 넘겨서 학원톡으로 보내달라고 할게요. 알겠죠?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